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정상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워싱턴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미국 방문입니다. 오늘 뉴욕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과 자리를 함께하고 북핵과 한반도 위기 해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뉴욕이런 동포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맨해튼 인터내셔널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내일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2017 세계 시민상을 수상합니다. 20일은 한국 경제를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인 21일은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해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는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과 정상회담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내일 있을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번 주 경호 태세가 강화되면서 맨해튼 곳곳에서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시민들은 가급적 우회할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72차 유엔 총회가 내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이에 따라 유엔 본부를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머무는 호텔 앞 그리고 이동 경로 등이 각 시간별로 차단되면서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은 이 기간 이 일대 운전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단 도로는 유엔 본부 일대 맨해튼 41에서 48가 사이 1에비뉴, 44에서 46가 사이 1에서 2에비뉴, 49가 사이 3에비뉴에서 렉싱턴 에비뉴, FDR 드라이브 63가 출구 남쪽 방향, 그리고 사우스베리 출구 북쪽 방향 등입니다. 뉴욕시경은 특히 도로 폐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 퍼레이드와는 달리 유엔 총회 기간에는 일정에 따라 무작위로 폐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급 호텔이 밀집한 50에서 58가 파크 에비뉴와 5에비뉴 사이 도로에서는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제72차 유엔 총회로 뉴욕시도 비상사태에 돌입한 가운데 대규모 경호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접수 중단은 물론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도 계약 취소 통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가 지난주부터 외국 태생 매분이 프로그램 대기자들의 입대 결정 계약을 갑자기 취소 통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 지원이 가능하게 된 추방 유해 청소년들로 약 1000여 명이 대기 중 합법 체류 신분이 만료되면서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입대 후 대기 기간이 2년이 지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 중에는 2년이 되지 않은 대기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모병관들이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장기 외국인 군입대 대기자들의 입대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은 육군 모병사령부가 매분이 입대 대기자들은 모병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모병관들을 압박하는 지침을 보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 매분이 입대자 취소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등 이민자 14,000여 명이 미군에 입대했으나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1,800여 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쟁점으로 귀결되는가 봅니다. 런던 테러를 계기로 입국 금지 행정 명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일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보좌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누가 이 나라에 오고 가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런던 지하철 열차 테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보다 엄격한 입국 금지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은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치밀한 제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테러 조직은 치밀한 소통 방식을 이용해 각국을 이동하고 자금과 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이들의 이동과 소통 경로, 정보 수집과 활용 방법 등을 파악해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발동된 행정명령이 큰 논란을 불러오자 트럼프 정부는 3월 초 수정된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시켰지만 이 역시 시행 중단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은 당시 난민의 입국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심리가 오는 10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경찰관들이어도 이민 신분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일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 170호를 발표하고 일반 주정부 공무원의 이민 신분 확인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관계자들의 이민 신분 확인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민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범죄자 확인이나 범죄 피해자, 사고 목격자일 경우 또는 정보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내선 탑승 시에도 불체자를 체포하는 등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민의 20% 이상이 이민자인 뉴욕은 이민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 신분 때문에 공포를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영어 수업이나 창업, 시민권 신청 등 이민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한라인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10억 원 이상 거액의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3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도 25%가 증가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억 원 이상의 미국 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모두 3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의 계좌 총 금액은 14억 1,31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거액의 미국 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80명이 늘어 올해 처음으로 3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며 금액도 전년보다 25%나 증가해 14억 달러를 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거액을 예치해놓고 있는 한국인들의 수는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도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억 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는 개인의 경우 미국의 322명, 홍콩의 101명, 그리고 싱가포르의 6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1위,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홍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세청은 전년도에 매월 말 기준 한 번이라도 현금과 주식, 채권과 보험 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이 넘는 한국 내 거주자나 법인은 해외 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해 세무조사, 사후 검증을 계속 추진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인 경찰의 흑인 용의자 과잉 진압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흑인 민권단체 등을 주축으로 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폭력으로 번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시내에서는 시위대 천여 명이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지난 2011년 발생한 백인 경관 제이슨 스토클리의 흑인 운전자 총격 사망 사건 판결이 무죄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시위는 처음 평화롭게 행진으로 시작했으나 어둠이 깔리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행되고 경찰관 10명이 다쳤습니다. 이틀째 시위에도 200에서 300명이 가세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면서 시위는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이 과거 LA 흑인 폭동을 유발한 로드니 킹 사건이나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흑인 소요 사태를 일으킨 마이클 브라운 사건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주리주 에릭 브레이튼스 주지사는 주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정작 저소득층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만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년간 뉴욕시에서 공급된 서민 아파트 77,650가구 중 14%만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할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7일 지역 매체 DNA 인포가 비영리 기관 RAFA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소득 2만 5천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할당된 물량은 4년간 11,0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임기 시작부터 서민 주택난 해소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10년에 걸쳐 총 20만 가구 서민주택 공급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막상 치솟는 렌트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서민 아파트 확충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제공한 세금 면제 혜택은 오히려 렌트 인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세금 특혜는 받으면서 막상 신축 건물에 포함된 서민형 가구의 입주 신청 소득 기준을 지역 중간 소득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으며 신축 건물의 서민형 가구 비율을 최소화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입주 기회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서민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최우수 특수 목적고 순위에서는 스타이브센트 고교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반고 중에서는 퀸즈의 타운젠드 해리스 고교가 뉴욕시 최우수 공립고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뉴욕포스트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뉴욕시 우수 고교 순위에 의하면 스타이브센트 고교가 뉴욕시에서 가장 우수한 특수 목적고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4년 내 졸업률 100%, 리전트 시험에서 각 과목별로 85점 이상 받은 학생들의 비율 20%, AP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 비율 30%, SAT 응시자 수 10%와 SAT 시험 점수를 30% 반영한 것입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3년 연속 최우수 특목고에 선정되면서 4년 내 졸업률이 98.6%를 기록했습니다. 대학 준비율 98.6%, 대학 등록률 84.3%, SAT 응시 학생 비율은 96.1%, SAT 평균 점수 2,13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 고교 2위에는 리먼 칼리지 아메리칸 스터디, 3위는 스태튼 아일랜드 텍, 4위는 브롱스 과학고, 5위는 요크 대학 부소 퀸즈 과학고가 차지했습니다. 일반 고교 순위 1위는 타운젠드 해리슨 고교가 정시 졸업률 및 대학 수학 능력이 모두 100%로 나타났고 대학 등록률은 99.7%를 기록했습니다. SAT 평균 점수도 1970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에듀케이션 베컬러리 스쿨 엘리너 루즈벨트 고교 뉴 익스플로레이션스 인투 사이언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최초로 LA에 해외 지부를 창설했습니다. 한국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민국 육군협회는 오늘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판규 현 육군협회장과 피세이츠 미 육군협회 LA 지부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 육군협회 미 서부지부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협회 측은 LA 지부 설립을 계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육군 정책의 가치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등 육군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는 결코 남이 지켜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뜻과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영말 이곳 로스안젤레스에서 우리 육군협회 미국 서부지부를 창립하게 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대한민국 육군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 체험 행사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의 국가 안보 고취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 미 서부지부를 포함해 모두 6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리부 지역에서 실종된 한인 여성 일레인 박 씨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레인 박 씨의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든 브렌트 탐정은 오늘 말리부에서 20여 마일 떨어진 칼라바사스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박 씨가 건물에서 나와 SUV로 추정되는 차량을 타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브렌트 형사는 CCTV 영상에 담긴 지역은 박 씨의 남자친구 집이며 전문가에게 영상에 등장하는 SUV 차량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지만 화면상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레인 박 씨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상금을 $50만 달러로 올리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4일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인 채 발견됐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소녀상에는 드로 더 블루 라인이라고 적힌 가슴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용의자 33세 코트니 프랜시스 펠론을 체포했습니다. 펠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협약 탈퇴의 결정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해당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맨해튼 검찰은 이달 초부터 적발된 무임 승차자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 대신 커뮤니티 서비스와 상담 등으로 처벌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서 노상방뇨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체포와 형사 처벌을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그동안 무임 승차에 대한 집중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적발된 이들의 76%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내달부터 퀸즈 아스토리아 N.W 노선이 전철역 개보수 작업으로 8개월간 전면 폐쇄됩니다. 맨해튼 방향 N.W 전철은 아스토리아 블로바드역에서 30 애비뉴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번 공사는 전철역 입구와 계단, 승강장이 개선되고 USB 충전기, 디지털 스크린, 열차 운행 알림판 등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아스토리아 N.W 노선의 브로드웨이역과 39 애비뉴역도 내년 7월부터 7개월간 폐쇄됩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적발되는 경우 최대 $24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사법경찰도 투입돼 보행자 안전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함정 단속도 펼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양보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허리케인 호세의 영향으로 거센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